해당 물건은 제가 기분 좋게 낙찰 받고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나서 현장에 도착했더니 법원 현황 조사서에 없던 공사비 미납 현수막이 엄청 크게 현장에 걸려 있었고요. 1시간 만에 유치권자들이 이 물건의 층을 모두 패널로 차폐하고 감시 녹화용 CCTV를 한 2대 정도 설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가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 지역의 연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바오젠 거리로 이제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거리예요. 이쪽에 유동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술자리도 많이 하고 토지 가격이 평당 한 4-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차장법 때문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건물 같은 경우 오래됐는데도 새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신축을 하려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상가를 지을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의 다 구축 건물이 많은데, 제가 2020년 6월에 경매로 이제 유치권이 신고된 이 앞에 보이는 상가 건물을 낙찰을 받은 그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한 16억 5천 정도 됐었고요.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7억 7,888만 8,888원에 받았는데, 차순위 입찰자랑 11,111원 차이로 제가 낙찰을 받았고, 대부분 경매를 할 때 끝자리까지 기입을 안 하고 입찰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끝자리까지 쓰라고 공란이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시선이 창피하거나 그래서 기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찰을 끝까지 안 쓰면 이렇게 11,111원 차이로도 경매에서 입찰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왔던 물건은 지어진 지 뭐 1, 2년밖에 안 됐던 물건이고, 위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상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전용 100평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한 연간 7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제주 지역은 연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7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7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2달 정도 있다가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가 1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받아서 은행에서 약 1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오히려 돈이 뭐 4억 정도가 더 생기는 그런 구조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신축 건물이라 이렇게 비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치권 금액이 한 8억 정도가 있었고요. 해당 물건은 제가 기분 좋게 낙찰 받고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나서 현장에 도착했더니 법원 현황 조사서에 없던 공사비 미납 현수막이 엄청 크게 현장에 걸려 있었고요. 1시간 만에 유치권자들이 이 물건의 층을 모두 패널로 차폐하고 감시 녹화용 CCTV를 한 2대 정도 설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해보니까 유치권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총 8억 3천만 원인데 조금 깎아서 8억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 당신이 잘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유치권자들이 말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임대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뭐 그로 인해서 저는 이 물건을 서두르게 임대할 필요도 없고, 유치권자들이 주장하는 8억에서 일부 양보해서 협상할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이 뭐 성립되는 부분도 아니고 법원에 인도명령 인용 신청을 받는 게 최선이라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치권자들한테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당신들 생각대로 법대로 진행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접수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이 여러 개의 물건으로 진행됐는데 위에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은 물건을 가지고 다른 낙찰자들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 금액을 주고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유치권자들이 더 기세가 등등했다고 생각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 보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서 유치권자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는 16억짜리를 7억에 샀는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샀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부분에서 피해로 인해 파산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싶다고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유치권자들이 한 차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유치권 성립도 안 되는데 그냥 좋게 마무리하시면 제가 5천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은 그 금액 자체가 협의가 어렵고 인당 2억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총 8억을 계속 주장을 하길래 그래서 이제 준비 서면을 준비했는데 준비 서면의 내용은 뭐 그거예요. 유치권은 강제 경매, 그러니까 개시, 기입, 등기 이후냐 이전을 보거든요. 근데 이 유치권자들은 그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고, 유치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유를 해야 돼, 뭐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깨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원에 이러한 경매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이니 인도 지원으로 뭐 이자 비용이나 다른 부분에 손해가 커지니까 신속히 인용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뭐 대성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법원의 인도명령 신청이 이뤄지니까 그 뒤에 뭐 사무장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항상 이런 유치권이나 이런 걸 해결할 때 이걸 알고서 유치권자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막 오면서 합의를 하고 싶다, 아까 말한 5천만 원에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래도 위로금 차원에서 5천만 원 너무 심하고 각 200만 원의 합의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합의를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층 전체에 둘러싸인 패널을 다 철거를 하고 그 외관이 드러나자 저는 바로 현수막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유흥상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유동량이 많아가지고 공실로 제가 계속 비워놨거든요. 대신 대형 현수막을 제가 제작을 해서 200만 원을 주고 이 건물 전면에 저 지금 보이는 쪽에다 쫙 제가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임대 문의, 매매 문의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한 1년 조금 안 되게 비워놨었는데, 그 이유는 실수요를 원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웬만하면 임대를 안 주고 계속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릴 수 있던 요인 중 하나는 저는 7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벌써 대출로 12억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은 다 상환한 상태이고 오히려 돈이 생겼던 구조이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임대 문의가 되게 많이 없었거든요. 전화가 왔었던 게 바 아니면 PC방 이 정도가 왔었는데 분명히 실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제주 지역에서 이 연동 바오젠 거리에 신축 건물을 짓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비워놓다가 분명히 필요한 매수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 좋게도 매수인이 나타나서 12억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였고요. 매각 차익은 어차피 제가 대출로 11억을 받았기 때문에 12억에 매도를 해서 조금 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투자금 없이 한 4억 정도를 차익을 얻은 사례이다. 그리고 이 물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유치권이나 어떤 명도나 있더라도 절대로 조급해하면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실로 놓여주면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급함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플랜을 짤지 1안, 2안, 3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접근하면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근처 술집에서 술 먹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상가 경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이 낙찰을 받겠다는 둥, 유찰이 2번 됐다는 둥.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찾아서 확인해 봤더니 물건이 괜찮은 거야. 근데 이제 다음날이 입찰이었거든. 그래서 술이 안 깼는데도 가서 입찰을 했어. 근데 운 좋게 내가 1등을 하고 봤더니 2등이랑 10,000원 차이인 거지. 근데 결국은 2등이 사갔다.